3라운드 키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 꿈꾼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번 키맨님 훌륭하십니다. 백수. 2번 키맨님 마에스트로 지휘자.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예. 음악인으로서 네네네. 또 지휘자님을 한번 또 뵈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2번 키맨. 네. 알겠습니다. 2번 키맨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일어나셔야죠. 예. 이쪽으로. 예, 저 웬만하면 의자 안 빼드립니다. 예. 아니 저렇게 권력이 약해서야. 네네네. 요즘에 비디오 플랫폼에서 많이들 정치하시는데 네. 핫하게 정치하고 계시는 거 많이 봤는데요. 딱 자연스럽게 도달한 청년을 70%가 경쟁하니까 눈에서 가는 경상경제와 전북경제에 반드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양극화와 지역 격차 반드시 해결하고 핫하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좀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박지원 국회의원님이 우리 지역 출신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군산. 군산. 네. 정확히 군산 집이 어디 무슨 군산 금동이고요. 금동이고,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군산에서 나오고 전주여고 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네. 입학하셔서 1985년 제27회 사법고시에 또 당당하게 합격을 하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표기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화장이 잘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키맨으로 오셨으니까 키맨이 준비한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하. 함께 그리는 전북형 일자리. 네. 네. 전북형 일자리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잡힌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모델 없어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모델 없어요.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북형 일자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끝나고 나니까 자 이제 다음은 군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산형 일자리, 전북형 일자리 얘기가 된 것이고 암암리에 이제 접촉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는 네, 뭐 구체적인 모델이 나온 거는 지금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원님의 생각으로 전북형 일자리 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광주에는 이제 이미 대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뭐 이제 추가로 유치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보전을 제시를 한 것이고 지금 전라북도에는 핵심 대기업 3개 중에 2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기업을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자 중앙정부도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자체도 이런 식의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 해서 이제 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전북형 일자리를 꼭 대기업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네. 조금 더 광범위하게 그 전북의 경쟁력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군산 조선소 유치할 때 지금 전북과 군산이 없는 살림에 진짜 수백억 내 가지고 네. 유치를 했는데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바로 이제 철수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그 조건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 저는 전북형 일자리를 위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어떤 지역의 기업도 그렇고 지역의 어떤 시민단체나 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짜야 되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그 힘을 모았으면 그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사활을 걸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전북 희망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전북의 희망을 열어갈 전북 희망 연구소 현판식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북 희망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전북 발전 프로젝트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그쵸. 않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뽑은 것은 전북의 장점이 뭐냐라고 봤을 때 우선 새만금이라는 굉장히 넓은 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익산역이라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어떤 교통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전주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주, 문화도시, 유서가 깊은 도시, 굉장히 점잖은 도시. 그래서 전주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네. 이 세 가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새만금을 대중국으로 세계적인 식품 무역항을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 중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전주, 익산, 완주를 합하면 100만이 되면서 네. 바로 광역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주 광역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그러는 거죠. 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전주 광역시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전주 광역시에서 은퇴 후 40년을 편안하게 활력 있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멋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라북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풍부한 역사와 이야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문화도시 전라북도. 전 세계의 음악과 보석 같은 영화가 넘쳐나는 축제의 향연. 1시간 30분의 투자로 이 모든 것을 누려보세요. 전라북도가 간직한 비옥한 토양에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즐기시고 전라북도 곳곳을 장식하는 그림 같은 풍경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전라북도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원래 이제 호남 인구가 전국의 25%였는데 지금 10%로 완전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출향 호남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향 전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40년을 어디서 살까? 서울이나 뭐 서울 근교에서 살면은 생활비도 비싸고, 그렇죠. 예, 주거비도 비싸요. 그분들 오셔서 저는 실버시티 한 50만 실버시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주말에 다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저는 전북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이제 전북형 일자리라는 거는 중앙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템을 잘 만들어서 자, 중앙이 책임져라. 이번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책임을 져라. 여기에 이걸 지원해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거는 좀 긴 시간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군산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실업자가 된 지 어느 1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북형 일자리가 이런 거라면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7년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새만금의 식품 무역항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새만금과 청도가 뭐 거의 일직선 거리에서 청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군산이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요. 제일 가까운 거리죠.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제 전략적 우호 도시 그래서 한 10여 년간 관계도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상태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산층 이상만 되면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식품을 먹질 않습니다. 아, 그거는 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새만금의 그 한중 합작 그 식품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서 중국 이 중산층 이상에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새만금에 오라고 해도 오고 싶어 하는 정도로 저는 오히려 그게 이해관계가 방법이다. 그렇죠. 지금 대기업을 데려오려고 하면 국내에서 너무 경쟁이 세요. 산동성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새만금에 들어와서 중국으로 수출할 그런 식품을 만들어 간다는데 어디 다른 지역에서 거기에다 명함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북형 일자리가 언제쯤이면 좀 구체화가 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구체화 중요할 것 언제쯤 같습니다. 구체화 된다라는 논의는 하고 게 있는지. 이 그 계획이나 플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농해수위에 있으면서 자
산동성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 네네네. 이 새만금 항을 뭐 2023년까지 한 거 당겨라. 네. 그리고 이 지금 식품무역항을 하려면 전용 부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지금 당장 여기 반영해라. 아, 저는 맞습니다. 구호가 전북희망, 전북자강. 네. 예, 스스로 해야 돼요. 네네네. 누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치권에서 이제 전북형 일자리 어떤 식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떤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상황은요, 뭐 10가지면 10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 새만금 무역항도 중국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여기 오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군산 GM 공장에 뭐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그런 부품 공장들을 뭐 집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몇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건 무조건 압박해서 그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전북 출신 그리고 전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런 정치권, 정치인들 지금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북 정치인들도 이제 지금까지는 좀 너무 점잖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개혁적인 것만 했지 내 거를 지키고 확보하는 거는 조금 후순위로 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죠. 물러날 곳이 없고 그래서 다들 이제 치열하게 하시는데 조금 늦었다. 예, 지금부터라도 저는 많이 늦었다. 지금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 아니라 늦었습니다. 예. 많이 예. 늦었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한 5년간, 10년간 우리가 죽자 살자 달리면 저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정읍 씨가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고 고창군이 맞아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요. 정읍 씨하고 고창군하고 합쳐서 한 명이에요. 예. 부안도 한 명 있었고 김제도 있었는데 합쳐서 이제 한 명이에요. 예.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점점 점점 줄어들면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고 줄어들고 정치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낙후되고 그러니까 전북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발전하려면 정부에서 이제 뭐 예산도 따고 사업도 따야 되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인구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네. 자, 젊은 사람들한테 오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는데 오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실버시티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향으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적 힘도 생기고 또 정부의 어떤 예산 사업을 더 딸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도 유치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참에 전북에 딱 특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내가지고 아. 모아 한번 해봅시다. 실버시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창을 한번 가보면 홍천이라고 있어요. 그게 30년 전에 게르마늄이 나온다. 네네. 세계에서 세 곳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창이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 10년, 15년 하다가 망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다 뭐를 했냐면 실버타운 만들었죠. 실버타운을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온천을 다시 개발했어요. 그거를 재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중요한 거는 전라북도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광주에 있는 그 나이 드신 뭐 50대 이상이 되면 사서 주말마다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가 시간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식당이 생기고 나중에 식당이 생기면서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요구가 사람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사람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구가 있으니까. 저는 전라북도가 좀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체코의 프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전라북도에 전주하면 아직까지는 전주는 그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안에 전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완주에는 로컬 푸드가 있고 익산에는 뭐 주얼리가 있고 그리고 뭐 군산에 새만금, 진안, 마이산, 뭐 순창은 장류가 유명하고 또 외국인들이 그런 발효식품도 관심 많잖아요. 임실 치즈. 네, 임실 치즈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머물다 보면은 머금으로써 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북을 조금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똘똘 뭉쳐야 돼요. 그리고 똘똘 뭉쳐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그거를 물고 늘어져야 한다. 물고 들어서 많이 물어야 돼. 그냥.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그냥 의정 활동에도 바쁘시고 요즘에 진짜 네.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특히나 또 희망연구소를 아, 개소하셔가지고 예. 많이 여기까지 바쁘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도민 여러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제 어디 있든지 간에 30년은 지역 격차 해소 전북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멋진 포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석 대변인님이라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고. 산 뉴스입니다. 제가 예. 오늘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이런 멋진 여성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져야 제가 볼 됩니다. 때 우리 저기 신소리님의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 노란색. 전 롤모델로 삼고 있었는데. 저는 아까 그 특보님이 저희 작은아버지잖아요. 네. 이제는 이모라고 하시면 이모 이렇게 하면 돼요. 이모.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신 민주평화당 수석 대변인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 박수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